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영근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업 수학의 제 첫 수학이 이제 어떤 거냐면 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배울 새로운 방정식인데요. 우리가 이거는 어떤 거냐면 기존에 1학년 때 배웠던 미적분학을 기반으로 해서 걔네들 갖다가 만들어진 방정식이기 때문에요. 아마 미적분학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먼저 미적분학을 먼저 보신 다음에 수업을 참여하시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맨 처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 먼저 볼 건데,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 수학과에서 배우는 미분 방정식, 아니면 선형대 수학, 아니면 복소 해석학,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공과생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의 내용들만 모아져서 만들어진 수학을 공업 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공과생들의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만 보기 때문에요. 아마 좀 더 그렇게 많이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거의 문제 풀 때 필요한 용어들이나 푸는 방법들에 대한 스킬에 대한 내용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거기에 대한 내용 같이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증명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 먼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건데요. 맨 처음에 미분 방정식이라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1단원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그 미분 방정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거든요. differential equation을 얘기합니다. 그 미분 방정식의 먼저 용어부터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방정식이라는 것은 x하고 y가 들어있는 식의 방정식, 일반적인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얘네들은 방정식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그 변수에 관한 미분값이 들어있는 게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것이냐면 임의의 변수와 그 다음에 그 도함수, 그 변수에 관한 그 도함수잖아요. 그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포함된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뭐하고요? 변수하고, 그다음 걔네들의 그 변수에 관한 도함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의 예제가 있냐 보면 이런 식의 예제가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y의 2-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3의 y에다가 플러스 2x는 0,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걔네들에 대한 변수와 그 변수에 관한 미분값이 같이 들어있는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 우리가 무슨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걔네들 미분 방정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1번에 분류를 한번 볼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볼 건데, 그럼 걔네 미분 방정식은 특히 몇 가지로 구별이 되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번은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상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일명 우리가 ODE란 말 쓰거든요. ODE. 그러니까 ODE란 말 쓰는데 그거 약자는 무엇이냐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ODE란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 상미분 방정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방정식을 잡았을 때 y는 fx라고 잡게 되면 거기에 있는 x라는 것은 스스로 바뀌는 독립변수였고 y는 그 독립변수에서 바뀌어지는 종속변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 어떻게 하냐면 그랬을 때 그 독립변수가 몇 개인 거? 한 개인 방정식을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 합니다. 그 독립변수가 몇 개? 한 개인 방정식을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 얘기하고요. 그럼 걔네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제는 그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네들은 y'은 y' 플러스 ay는 b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독립변수가 하나로 구성되고 x라고 하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네,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에서 PD란 말 쓰거든요. PD. 그래서 얘를 partial
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PD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걔네들에 관한 독립변수, 즉 미지수가 몇 개냐면 2개 이상인 경우죠. 그 얘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이 방정식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걔네들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나중에 많이 볼 무슨 방정식? 열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열방정식. 그 열방정식의 식은 어떻게 쓰면 u의 t, t에 관한 편미분 값이 u의 x에 관한 두 번에 대한 편미분 값으로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이 대표적인 편미분 방정식이고 얘를 무슨 방정식? 히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에 있는 분류, 그 미분 방정식의 크게 분류는 상미분 방정식하고 무슨 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미분 방정식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번은 이겁니다. 2번은 걔네들에 대한 차수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차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더라고 얘기할 건데 차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면 그 방정식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방정식에서 차수는 어떤 거냐면 그 x에 관한 거듭 제곱의 지수가 가장 큰 게 이제 차수였잖아요. 얘네들 같이 미분 방정식의 차수는 어떤 거냐면요. 걔네들 방정식에 뭘 갖고 있냐면 가장 높은 차수의 도함수가 있는 거. 가장 높은 도함수의 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미분되어 있으면 1차가 될 거고 두 번 미분되어 있으면 2개 도함수 될 거고 세 번 미분되어 있으면 3개 도함수 형식 쓰는 거죠. 그 예를 보면 대표적인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y의 3', 그럼 플러스 어떤 거냐면 2에 exponential t에다가 y에 뭐냐면 2' 플러스 y에다가 y' 값이 t라고 돼 있게 되면 얘네들의 가장 높은 값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세 번 미분한 게 가장 높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몇 오더라고 하냐면 third order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3차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차수에 대한 정의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방정식 중에서 이제 선형 방정식 아니면 비선형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선형과 비선형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 목표는 걔네들에 관한 미분 방정식의 문제를 확인해 보고요. 걔네들의 한번 차근차근 한번 어떤 게 있는 건지 확인해 보는 게 오늘의 주 목표거든요. 그 선형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라 하냐면 리니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리니어. 비선형 뭐라 하냐면 넌 리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방정식하고 넌 리니어 방정식은 어떤 꼬락선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건데 첫 번째 보시면 1번은 선형 방정식은 이겁니다. 우리 선형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선형 방정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A0에 T에 Y의 몇 제곱이냐면 N제곱 플러스 A1의 T에다가 Y의 N-1 이런 식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뭐로 되냐면 AN T에다가 Y의 꼴로 는 0으로 되어 있는 꼬락선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형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y에 대한 구성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떨궈질 식이 없는 방정식을 선형 방정식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비선형 방정식이 있거든요. 비선형. 네, 비선형 방정식은 어떤 걸 비선형 방정식 얘기하냐면 이런 식의 예를 들게 되면 dt분의 dy 값 플러스 얘는 sin의 y 는 0. 한마디로 얘처럼 이런 식으로 꼬락선이 되지가 않는 모든 방정식을 뭐라고 하냐면 비선형 방정식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선형이 되면서 넌 리니어가 되면서 그다음에 얘네들은 차수를 봤더니 1차죠? 그럼 차수가 몇 차입니까? first order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얘네들의 선형 방정식과 비선형 방정식에 대한 두 가지 뭐라고요? 예제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분 방정식이 이제 우리 어떤 거 다시 한번 봐볼까요? 저희가 미분 방정식이 하는 것은 이제 미분과 어떠한 변수와 그 도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의 미분 방정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걔네들이 구별법이 어떤 거냐면 상미분 방정식. 그 독립변수가 하나인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 그다음에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에서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그다음에 걔네들에 있는 그 미분 방정식의 차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걔네들의 도함수가 가장 높은 차수.
그러니까 도함수 몇 번을 많이 미분했는지가 우리가 차수를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선형 방정식하고 비선형 방정식의 분류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선형 방정식은 이런 꼬락선이 된 것을 선형 방정식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비선형 방정식은 이 꼬락선이 되지 않는 거.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함수들을 어떻게 하냐면 덧셈에 대해서 연결되는 식이 선형이라 한다면,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거를 비선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우리가 세 가지 쪽에 뭐가 있냐면 그 미분 방정식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에서는 이제 뭘 볼 거냐면요.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들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있는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것을 볼 건데, 그 수학적 모델링은 매스메디컬 모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수학적 모델링은 매스메티컬 모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학적 모델링의 주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는 스텝들이 있겠죠. 그 스텝들을 어떤 식으로 따라가서 문제를 풀 건지를 보는 게 우리의 수학적 모델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스텝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떤 스텝을 따라가셔야 되냐면요.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건데 첫 번째 박스를 쓰고 볼게요.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이론들을 알아야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공업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물리적인 이론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이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수학적인 기본적인 이론 있죠. 그 수학 이론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도 구할 때는 뭐 소금물 부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농도. 그런 거 같은 수학적인 기본적인 이론식은 먼저 아셔야지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학적인 이론하고 물리적인 이론 갖다가 이제 뭘 만들 거면 첫 번째 식을 만드는 거죠. 식. 그 식을 만드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 모델링 과정입니다.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하시고요. 그럼 이 수학적 모델링이란 것은 이제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그걸 가지고 적절한 풀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풀이를 딱 내가 선택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 풀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수학적 그 풀이를 그러한 다음에 문제를 답을 풀 거고요. 그다음에 걔네들 문제를 푼 다음에 마지막에 뭐를 확인할 거냐면 그 현상이 물리적이나 수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제는 해석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 하는 것은 총 몇 가지? 4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물리적인 이론이나 수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먼저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문제가 분석하게 되면 그거에 관한 수학적 모델링, 즉 식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식을 만들게 되면 그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수학적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풀이를 했으면 이제 그 문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해석하는 해석 단계를 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적 모델링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총 이렇게 4가지에 있는 그 스텝으로 밟아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울 거냐면요. 이제 오늘 주 목표가 무엇이냐면 이제 미분 방정식의 종류가 상미분하고 편미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ODE 중에서도 어떤 ODE냐면 1개 ODE, 즉 차수가 1차인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우가 한번 봐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주 목표가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있는 1단원에서는 그 1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하고 그걸 문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강에서는 그러면 그 1개 상미분 방정식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미분 방정식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1개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네, 영어는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가 그 1개라고 하는 건 차수라고 했죠. 그 차수라의 의미는 오더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first order. 상미분 방정식을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었죠. 그래서 ODE라고 씁니다. S라고 쓰는 이유는요. 방정식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라고 씁니다. 그러면 맨 처음 그러면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지 걔네들에 관해서 문제를 풀지를 확인해 볼 건데 1번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걸 볼 겁니다. 1번은 그 상미분 방정식에 관한 분류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을 나타내는 형태거든요. 네. 상미분 방정식을 나타내는 형태는 두 가지 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꼴인데 사실 이거를 영어로 되어 있는 식은 이게 저희 제가 영어로 써드릴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국내에 되어 있는 번역서에는 그 영어마다 사람들이 번역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정확하지 않는 용어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볼까요? 그냥 영어로 써서 그냥 볼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explicit form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의 첫 번째는 explicit form이라고 하는 첫 번째 폼이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implicit form이라고 하는 두 번째 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을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그 함수가 두 가지 함수가 있었죠. 첫 번째가 양함수 꼴이 있었고 음함수 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양함수 꼴은 어떤 것이었냐면 y는 fx 꼴로 해서 y는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된 것이 양함수였다면 다 몰려져 있는 fx, y 꼴은 0이라고 되는 게 음함수 꼴이라고 얘기했었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도 똑같은 꼴인데 explicit form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함수에 있는 그 explicit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가지 말로 표현하기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원서에서는 그 양형태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서죠. 양형태거나 아니면 양함수 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꼴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별로 썩 좋은 표현법은 아니어서 영어로 기억하는 게 좋고요. 그럼 얘는 음형태거나 아니면 뭐겠어요? 음함수 꼴이겠죠. 이런 꼴을 준답니다. 이런 식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닥 그게 썩 좋은 표현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영어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explicit for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이겁니다. 말 그대로 y 프라임 미분한 것을 한쪽에 몰아주고 나머지 쪽에 나머지 있는 함수 f에 x, y로 모아준 꼴을 explicit form이라고 얘기한다면 한쪽에 모두 모아준 f에 x하고 y하고 y 프라임으로 쓰게 되는 꼴학스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implicit for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함수 꼴하고 음함수 꼴이 어떤 식, 한마디로 y 프라임 꼴로 쭉 정리된 식을 이제 explicit form이라고 얘기한다면 한쪽에 몰아서 는 0이라고 쓰는 것을 implicit form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에 관한 이제 미분 방정식에 이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미분 방정식 풀 수 있는 풀이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네, 풀이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아니면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1번은 어널리틱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어널리틱. 일명 어널리틱 솔루션이라는 것은 해석해라고 얘기하거든요. 해석해. 해석해란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손으로 잡고 푸는 것을 이제 어널리틱 솔루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널리틱 솔루션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 풀이법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풀이법. 첫 번째가 뭐냐면 변수 분리법이라는 풀이가 있고요. 변수 분리법. 변수 분리법 뭐라고 하냐면 separable variable method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separable variable R이죠. 메소드. 변수분리법이 하나 있고요. 변수분리법이 아니고 법이죠. 변수분리법. 그러니까 변수분리법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적분인자법이 있습니다. 적분인자법. 적분인자법은 integrating factor methods라고 해서 integrating factor metho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의 풀이 방법은 크게 어떤 거냐면 적분인자법이라고 하는 integrating factor method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그 변수를 분리시키는 separable variable method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인해서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꼭 굳이 다 손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은 손으로 풀 수 없는 방정식 꼴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direction field라고 해서요. 걔네들은 일명 그 한글말로는 방향장이라고 있거든요. 방향장. 방향장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어떠한 식에 이렇게 x하고
x하고 t가 있으면 x하고 이게 y가 있다고 치면요. 그러면 걔네들에 있는 그 x의 값에 따른 걔네들의 도함수의 그 접선의 기울기의 방향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그럼 걔네들이 어느 쪽에 가다 보면 어디에 가까이 가게 돼요. 어디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쪽에 화살표를 긋게 되면 거기에 가까이 되게 되는 그 선 있잖아요. 그 선. 그 선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일한 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우리가 해로 잡는 방식을 우리가 디렉션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의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로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걸로 또 볼 수도 있냐면요. 걔네들이 이제 그 손으로 못 풀고 이제 방향적으로 그림도 못 풀기 때문에 컴퓨터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걔를 numerical method라고 해서 수치 해석법이라고 하거든요. 수치 해석법. 수치 해석법에는 이제 numerical method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numerical method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numerical method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룰 거는 뭐만 다룰 거냐면 바로 오일러 메소드만 배울 겁니다. 아마 나중에 공업수학 뒷파트에 보면 수치 해석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히 다룰 거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미분 방정식, 1개 상미분 방정식에 다룰 것은 어떤 거? 수치 해석법. 그 중에서 오일러 메소드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고요. 네 번째는 사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네 번째는 우리가 공업수학에선 배우지 않아요. 공업수학에서 배우지 않고요. 어디서 배우냐면 걔네들 나중에 미분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 따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방정식을 이제 벡터화 시켜서 만드는 시스템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시스템 방정식에서 우리가 걔네들 그림으로 그리는 뭐냐면 phase portrait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phase portrait. 이 방법은 뭐냐면 어떠한 식의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지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네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진 다루진 않고요. 나중에 뭐 미분 방정식이나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서 좀 다루게 되는 기회가 되게 되면 그때 다룰 테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제 공업수학에서 다룰 것은 여기는 어널리틱 솔루션에 있는 변수분리법, 적분인자법하고 그다음에 디렉션 필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numerical 메소드 중에서는 오일러 메소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이 세 가지 정도의 방법들만 확인해 보는 게 이번에 1단원의 주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의 그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 예제 한번 풀어보고요. 이런 게 미분 방정식인가 보다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봐볼 건데요. 어떤 예제를 볼 거냐면 미분 방정식을 가장 주게 되는 초기값 문제라고 있습니다. 초기값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지우고 보면 저희가 어떤 예제를 볼 거냐면 이제 첫 번째 예제는 어떤 거냐면 이거 볼 겁니다. 일명 초기값 문제라고 할거예요. 초기값 문제. 초기값 문제 영어로 IVP라는 거의 약자가 되고요. 걔네들 뭐의 약자냐면 Initial Value Problem입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방정식을 풀 때 초기의 값을 줘가지고 방정식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이제 Initial Value Problem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y 프라임이 3y고 그 다음에 우리의 y의 제로값이 5.7이라고 줬을 때 그럼 이 방정식을 푸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겁니다. 한번 풀어보다 한번 해보죠. 어떤 거냐면 먼저 얘를 풀게 되면 어떻게 풀 거냐. 얘네들 y의 값을 먼저 넘겨볼게요. y의 값 넘기려면 y분의 y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3이라고 하는 임의식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을 그냥 풀기 뭐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적분을 시킬 겁니다. 뭘 시키자고요? 네, 적분을 시킬 건데 그 적분의 변수를 어떻게 하냐면 y분의 y 프라임의 dx를 쓸 것이고 얘는 dy죠. dy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인테그랄 3에다 뭐 지금 dx라고 쓸 것인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언제 배우시냐면 나중에 변수분리법에서 배우시면 돼요. 변수분리법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저렇게 그냥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미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ln에 fx라는 식을 미분하잖아요. ln에 fx라는 식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걔네들은 fx분의 그 체인율에 의해서 f 프라임의 x라는 식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적분하면 이 식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적분시키면 어떠한 식이 나오게 되냐면 ln에 절대값 y라는 식이 나오면서 얘는 3의 x에다가 임의의 적분상수 t라고 잡도합시다. 임의의 적분상수 t.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은 y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y 값은 y라고 하는 것은 exponential 3x의 플러스 t라고 잡을 거고, 얘는 사실 2의 3x 곱하기 2의 3x 곱하기 2의 t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2의 t라고 하는 것은 이 t가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대신 쓸 거냐면 c라는 용어로 쓸 것이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3x라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임의의 상수를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해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구해지는 해라고 해서 일반해라고 얘기하시고요. 일반해 얘기하시고 그 해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general solu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반해 같은 경우 우리가 초기값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구할 수 있는 해를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다가 이제 초기값을 넣어볼 거예요. 어떤 거냐면 y 제로값이 5.7이거든요. 그러면은 y의 제로값을 집어넣으면 x 대신에 제로라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겠죠. 그러면은 c 곱하기 1의 값이 5.7이에요. 그럼 c의 값이 5.7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y값, 해는 y는 5.7하고 곱하기 exponential 3x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답은 어떤 거죠? 어떤 거냐면 이 y0가 5.7이라고 하는 이니셜 밸류에 관한 답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특수한 하나의 답이라고 해서 그 답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특수해라고 얘기하고요. 특수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해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particular solution 얘기합니다. particular solution. 우리가 이런 식의 해를 구별할 때도 어떻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문제가 풀어져 있는 그 임의의 c라는 수로 나눠져 있는 해를 일반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걔네들이 이제 이니셜 밸류, 초기점을 가지고 문제 풀었을 때 구체적 해를 구했던 거를 뭐라고? 특수해, particular solution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이제 1강에서 배웠던 거는 어떤 것이냐면 미분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두 가지 분류를 배웠었죠. 첫 번째는 상미분 방정식, 두 번째는 편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걔네들에 관한 차수하고 그게 선형 방정식이 어떤 거고 비선형 방정식이 어떤 건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상미분 방정식의 폼이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거 있었죠? 익스플리식 폼하고 임플리식 폼이라고 하는 두 가지 폼이 있었으면서 걔네들의 풀이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널리틱 폼이 솔루션이라고 해서 걔네들의 변수 분리법이나 적분 인자법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걔네들 말고 기울기를 갖다 구하게 되면 디렉션 필드라는 방향도 있었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수치 해석법, 뉴메리컬 메소법을 쓰게 되는 오일러 방법도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 있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또 초기값 문제를 푸는 것까지도 해봤다는 게 오늘 주 목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식을 봐볼 건데요. 그 중에서 어떤 거냐면 디렉션 필드하고 뉴메리컬 메소드 중에서 오일러 방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한번 내용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의 내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